네, 자 이제 마지막 과목인 법제론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라잡이 하면서 이제 길게 설명하는 과목과 짧게 설명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법제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하자고 그러면 길게 하고 짧게 하자고 그러면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법률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사들은 정책이나 제도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을 잘 알아야 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거진 한 15문제 이상은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법제론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몇 분 계시지만 그게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론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법원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는, 예, 법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법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원은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누구시냐, 니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법원은 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인데, 이제 명령이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많이 안 나오는 편이지만,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vs 필요 없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사람만 명령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역사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 그 역사 순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68페이지에 있는 그 순서를 알아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5년까지 이제 여기다 써놨으니까 뭐 최선을 다한 거죠. 이 이후에 생기는 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선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시민법, 시민법과 사회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되게 말이 이쁘지만, 말이 이쁘지만 이거 안 좋은 악법입니다. 기득권법이죠. 이 사회법이라는 것이 이제 민중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법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민법과 사회법에 대한 구분, 명령, 법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이론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문제에서 뭐 많게는 6문제 정도, 요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나오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주요한 사회복지법이 사회보장기본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뒤쪽으로 나오면은 긴급지원법. 그래요. 긴급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지원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연금법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법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산재보험법, 예, 그쵸? 이 사회보험이죠. 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순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써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은 이거 4대 보험법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법 중에 이제 새로 돼 있는 법이 바로 돌봄통합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여기 뭐 하나 빠졌냐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지금 법의 순서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위법들이 있는데 하위법들은 여기다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5문제 중에서 그 하위법으로 나오는 게 한 두세 개 정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만 알면 문제를 푸는 데는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기초농임연금법, 긴급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 돌봄통합지원법, 의료급여법, 이렇게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뭐 이런 분야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하고 요양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한 문제씩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동모금회법이 있고, 네, 공동모금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련한 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구조도를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건 길라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법을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하냐. 법 부분을 다 법제처에서 새로운 법으로 다 해서 최근까지 나온 법으로 만들었는데, 구조가 이러하니 대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15문제, 나머지가 10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법제론과 관련된 문제가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가 정책론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제론은 25문제가 아니라 한 3, 40문제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책론 문제 내기 싫으면은 법제론 문제로 다 바꾸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과목을 정리한 것 중에서 가장 짧은 영역으로 이 법제론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그 법 부분이 칠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파란색으로 칠한 걸 5번을 본다 그러면 까만색으로 칠한 건 3번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5번을 보는 이 파란색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빈도수대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까만색으로 된 부분들은 아직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법제론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는데, 너무 짧잖아요, 그죠? 예. 뭐 보통 짧은 게 아니라 절반 수준인데, 이 법제론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 제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법제론을 그걸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읽어가지고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해서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시면은 이걸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 워낙 깨알 같아서, 그리고 그 읽어도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되도록이면은 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셔서 그걸 녹음을 하셔서 이제 수시로 들으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시험 보는 날도 그날 교재 이런 거 가져가지 마세요. 볼 시간도 없고 봐도 안 들어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졸리기 전에 한번 보시고,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북 찢어서 법 부분만 북 찢어서 묶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제론 공부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게 조각조각 내서 뭐 보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계속 보시는 것이 가장 학습적으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같은 경우에 요약 정리에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세 페이지 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저는 이 법을 다 읽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구장창 어떻게 된다? 법제론을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그 판례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렸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판결을 내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읽어보면은 그 답이 저절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8과목에 대한 이 길라잡이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100점 안 맞아도 됩니다. 막 애써서 막 모든 것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방법 쪽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사셨기 때문에 QR코드 부분 10월달 이후 11월달 정도에 올라갈 건데, 그 안에 이제 내용 보시면 되고, 뭐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좀 더 넣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게 책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변화하는 것,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길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시험 한번 놓치면 그 다음 연도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에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데,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한 번 정도 고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내용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기존의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